2천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 0.001% 세계 부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 미국 대통령 4명의 멘탈 관리 및 자문가, 전 세계 5천만 명의 삶을 바꾼 동기부여 전문가. 상담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7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인 토니 로빈스. 거인의 생각법은 365일 하루 한 페이지씩 짧게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토니 로빈스의 모든 생각이 집약된 책이다. 이 책은 내 안의 무한 능력을 꺼내 성공과 부, 건강과 행복 등 풍요로운 삶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변화의 힘에 관하여 설명한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느 길로 갈지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이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운명도 형태를 갖는다. 그렇다. 이 인생은, 운명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결정한다. 우리는 자신이 꿈꿔온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그 빗장을 푸는 열쇠는 바로 한 번의 결심이다. 일단 빗장이 풀리면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 부귀와 빈곤, 우정과 고독, 장수 혹은 때일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 결국 결정은 스스로의 몫이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결정 한 가지를 바로 오늘 내리자. 그리고 지금껏 미뤄온 일을 바로 실행해보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람들을 존경과 열정으로 대하고 연락한 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모든 결정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 만약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결정이다. 지난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결정을 하지 못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그 결정 중 오늘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 정신의 무한한 힘을 입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일궈낼 수 있다. 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각과 용기를 가진다면 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일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인간관계, 건강, 사회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 결정해보자. 실수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자 노력해야 한다. 살면서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잠시 좌절에 빠졌다면 인생의 길에서 결과만 있을 뿐 실패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이 격언을 기억하자. 성공은 올바른 판단의 결과이고 올바른 판단은 경험의 결과이며 경험은 때로는 잘못된 판단의 결과다. 지난날의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중 내 인생을 도약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부를 얻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자신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을 좀처럼 뒤집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걸핏하면 마음을 바꾸고는 한다. 자신의 결정을 믿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인간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상벌에만 반응하는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게 고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을 가졌다. 예를 들어,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육체적 고통을 겪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치와 대의를 공감하게 만든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 경험을 도덕적 희열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비결은 고통과 즐거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힘들어 보이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초점을 바꾸어 좀 더 배우고 성장하고 남을 돕는 즐거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혹시 무엇을 하더라도 고통뿐일 거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사람들 안에 있을 때도 초라함을 느끼지만 그들이 떠나버려도 더 외롭다거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감정 말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스스로 비참함을 느낄 뿐이다. 이런 마음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통을 최고의 파트너로 활용해보자. 과거, 현재를 통틀어 경험해온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통이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감정적인 강렬함을 느껴보자. 이것을 한계 감정에 도달했다고 부른다. 이 고통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 움직여보자.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의식적, 능동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자극제로 활용해보자.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모두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언제든 새로운 감정을 북돋우고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반대로 기분 좋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있고 원하기만 한다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냥 지금 당장 기분이 좋다고 결정할 수 있다. 사랑과 배려의 감정을 키워라. 받아들여야 할 핵심적인 신념에 대해 헬렌 슈크먼은 기적 수업 A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애정어린 반응이거나 도와달라는 외침이다. 만일 누군가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로 가득 차 찾아온다면 사랑과 배려로 그를 대해보자. 상대의 감정 상태는 바로 바뀔 것이고 긴장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기르자. 이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감정보다 존귀한 감정이며 우리의 삶을 북돋아주는 감정이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호기심을 키우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길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에 궁금증을 갖자. 호기심이 풍부한 사람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다. 삶 전체가 끝없는 배움의 장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런 자세로 사는 이들이 더 많은 기회, 부와 성공의 가능성을 포착하기 마련이다. 흥분과 열정을 키우자. 흥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멋진 기회로 바꿀 수 있고 그 어떤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내 신체적 행동의 변화로 열정을 불붙여보자. 좀 더 빠르고 분명하게 말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며 시각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직접 움직여보자. 결단력은 그냥 무작정 해가는 것과 전광석화와 같이 해내는 것의 차이를 만든다. 그냥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결단력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유연성을 기르자.
자신의 방식을 바꿀 줄 아는 유연성은 성공과 부를 보장하는 태도다. 사실 모든 행동 신호는 한마디로 좀 더 유연해지라는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다 보면 분명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규칙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에 부여하는 의미, 행동은 장기적으로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을 결정할 뿐 아니라 행복의 수준도 결정할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감을 느껴보자. 어떤 것이든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해낼 수 있다. 또한 신념이 있다면 경험한 적 없는 낯선 환경이나 상황에 부딪혀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언젠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 기대하며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을 상상하고 확신을 갖자. 유쾌함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을 더 즐겁게 해주며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유쾌하다고 해서 지나친 낙관주의자라거나 세상을 장밋빛 안경을 쓰고 바라보거나 도전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유쾌함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현명하다는 의미다. 즐거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인생의 그 어떤 시련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움, 긍정적인 기대는 매우 강력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활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무엇도 즐기기 어렵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비축된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오히려 움직여야 에너지를 생성해낸다. 몸을 움직이면 산소가 혈관을 따라 흐르고 건강한 신체는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데 필요한 활기찬 감정을 만들어낸다. 헌신하려는 마음은 내가 아는 한 가장 풍요로운 감정이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이 말하고 한 일이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을 느끼는 인생의 궁극적인 선물이다.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은 베푸는 것이다. 꾸준함은 세상 모든 승자들이 가진 특징이다. 어쩌다 한번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잠깐 그 기분에 도취되었다가 드문드문 실력 발휘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감정을 꾸준히 경험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 모두 습관에 달렸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정말 좋은 인간 관계를 갖고 싶어라고 원했는데 정작 그것을 얻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대인관계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 적이 없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 관계가 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진짜 원했던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우정, 친밀감 등의 목적 가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대인관계를 맺는다 해서 이런 가치를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자신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 가치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마음속으로 그것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돈, 지위, 학력, 자녀 관계 등 수단 가치를 얻는다 해도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목적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성공하더라도 궁극적인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 인생을 위한 새로운 기본 원칙을 세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다. 바로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엉뚱한 것을 찾아보자.
낯선 곳을 탐험해보고 낡은 원칙을 깨고 흥분되는 새 원칙을 만들자. 지금까지 고수한 원칙은 모두 스스로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제 좀 더 웃고 즐겨도 괜찮지 않은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헛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즐거움을 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만의 경험들이다.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일은 기억뿐 아니라 신경계에도 기록된다.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본 것이 뇌라는 거대한 저장고에 보관된다. 이 의식적, 무의식적인 기억을 참고 경험들이라고 부른다. 스스로의 인생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경험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세상에 나쁜 경험이란 없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어렵든 쉽든, 고통스럽든, 기쁘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경험이든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살면서 자신이 겪은 최악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은 어떤 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변화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되돌아보면 그런 경험이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살다 보면 해고를 당하거나 돈을 빼앗기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경험으로부터 더 나은 해결책과 새로운 인식, 분별력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삶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결정한다. 무슨 일을 시도하거나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힘이 발휘된다. 이 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정의하는 내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정의할 때와 개방적이라고 정의할 때 각각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표현 방식, 행동,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진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삶의 모든 경험을 설명해주는 신념의 핵심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번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느 길로 갈지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이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운명도 형태를 갖는다. 그렇다. 이 인생은, 운명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결정한다. 우리는 자신이 꿈꿔온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그 빗장을 푸는 열쇠는 바로 한 번의 결심이다. 일단 빗장이 풀리면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 부귀와 빈곤, 우정과 고독, 장수 혹은 때일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 결국 결정은 스스로의 몫이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결정 한 가지를 바로 오늘 내리자. 그리고 지금껏 미뤄온 일을 바로 실행해보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람들을 존경과 열정으로 대하고 연락한 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모든 결정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 만약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결정이다. 지난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결정을 하지 못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그 결정 중 오늘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 정신의 무한한 힘을 입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각과 용기를 가진다면 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일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인간관계, 건강, 사회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 결정해보자. 실수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자 노력해야 한다. 살면서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잠시 좌절에 빠졌다면 인생의 길에서 결과만 있을 뿐 실패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이 격언을 기억하자. 성공은 올바른 판단의 결과이고 올바른 판단은 경험의 결과이며 경험은 때로는 잘못된 판단의 결과다. 지난날의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중 내 인생을 도약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부를 얻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자신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을 좀처럼 뒤집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걸핏하면 마음을 바꾸고는 한다. 자신의 결정을 믿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인간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상벌에만 반응하는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게 고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을 가졌다. 예를 들어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육체적 고통을 겪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치와 대의를 공감하게 만든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 경험을 도덕적 희열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비결은 고통과 즐거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힘들어 보이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초점을 바꾸어 좀 더 배우고 성장하고 남을 돕는 즐거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혹시 무엇을 하더라도 고통뿐일 거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사람들 안에 있을 때도 초라함을 느끼지만 그들이 떠나버려도 더 외롭다거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감정 말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스스로 비참함을 느낄 뿐이다. 이런 마음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통을 최고의 파트너로 활용해보자. 과거, 현재를 통틀어 경험해온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통이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감정적인 강렬함을 느껴보자. 이것을 한계 감정에 도달했다고 부른다. 이 고통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 움직여보자.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의식적, 능동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자극제로 활용해보자.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모두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언제든 새로운 감정을 북돋우고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반대로 기분 좋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있고 원하기만 한다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냥 지금 당장 기분이 좋다고 결정할 수 있다. 사랑과 배려의 감정을 키워라. 받아들여야 할 핵심적인 신념에 대해 헬렌 슈크먼은 기적 수업 A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애정어린 반응이거나 도와달라는 외침이다. 만일 누군가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로 가득 차 찾아온다면 사랑과 배려로 그를 대해보자. 상대의 감정 상태는 바로 바뀔 것이고 긴장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기르자. 이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감정보다 존귀한 감정이며 우리의 삶을 북돋아주는 감정이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호기심을 키우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길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에 궁금증을 갖자. 호기심이 풍부한 사람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다. 삶 전체가 끝없는 배움의 장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런 자세로 사는 이들이 더 많은 기회, 부와 성공의 가능성을 포착하기 마련이다. 흥분과 열정을 키우자. 흥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멋진 기회로 바꿀 수 있고 그 어떤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내 신체적 행동의 변화로 열정을 불붙여보자. 좀 더 빠르고 분명하게 말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며 시각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직접 움직여보자. 결단력은 그냥 무작정 해가는 것과 전광석화와 같이 해내는 것의 차이를 만든다. 그냥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결단력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유연성을 기르자. 자신의 방식을 바꿀 줄 아는 유연성은 성공과 부를 보장하는 태도다. 사실 모든 행동 신호는 한마디로 좀 더 유연해지라는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다 보면 분명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규칙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에 부여하는 의미, 행동은 장기적으로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을 결정할 뿐 아니라 행복의 수준도 결정할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감을 느껴보자. 어떤 것이든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해낼 수 있다. 또한 신념이 있다면 경험한 적 없는 낯선 환경이나 상황에 부딪혀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언젠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 기대하며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을 상상하고 확신을 갖자. 유쾌함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을 더 즐겁게 해주며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유쾌하다고 해서 지나친 낙관주의자라거나 세상을 장밋빛 안경을 쓰고 바라보거나 도전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유쾌함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현명하다는 의미다. 즐거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인생의 그 어떤 시련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움, 긍정적인 기대는 매우 강력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활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무엇도 즐기기 어렵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비축된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오히려 움직여야 에너지를 생성해낸다. 몸을 움직이면 산소가 혈관을 따라 흐르고 건강한 신체는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데 필요한
활기찬 감정을 만들어낸다. 헌신하려는 마음은 내가 아는 한 가장 풍요로운 감정이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이 말하고 한 일이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을 느끼는 인생의 궁극적인 선물이다.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은 베푸는 것이다. 꾸준함은 세상 모든 승자들이 가진 특징이다. 어쩌다 한번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잠깐 그 기분에 도취되었다가 드문드문 실력 발휘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감정을 꾸준히 경험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 모두 습관에 달렸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정말 좋은 인간 관계를 갖고 싶어라고 원했는데 정작 그것을 얻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대인 관계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 적이 없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 관계가 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진짜 원했던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우정, 친밀감 등의 목적가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대인관계를 맺는다 해서 이런 가치를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자신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가치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마음속으로 그것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돈, 지위, 학력, 자녀 관계 등 수단 가치를 얻는다 해도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목적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성공하더라도 궁극적인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 인생을 위한 새로운 기본 원칙을 세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다. 바로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엉뚱한 것을 찾아보자. 낯선 곳을 탐험해보고 낡은 원칙을 깨고 흥분되는 새 원칙을 만들자. 지금까지 고수한 원칙은 모두 스스로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제 좀 더 웃고 즐겨도 괜찮지 않은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헛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즐거움을 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만의 경험들이다.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일은 기억뿐 아니라 신경계에도 기록된다.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본 것이 뇌라는 거대한 저장고에 보관된다. 이 의식적, 무의식적인 기억을 참고 경험들이라고 부른다. 스스로의 인생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경험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세상에 나쁜 경험이란 없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어렵든 쉽든, 고통스럽든, 기쁘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경험이든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살면서 자신이 겪은 최악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은 어떤 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변화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되돌아보면 그런 경험이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살다 보면 해고를 당하거나 돈을 빼앗기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경험으로부터 더 나은 해결책과 새로운 인식, 분별력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삶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결정한다. 무슨 일을 시도하거나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힘이 발휘된다. 이 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정의하는 내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정의할 때와 개방적이라고 정의할 때 각각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표현 방식, 행동,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진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삶의 모든 경험을 설명해주는 신념의 핵심이다. 이 책은 토니 로빈스의 40여 년 강연과 책에서 말해온 모든 생각을 압축한 책이자 거인의 생각법의 실천법을 담은 정수이다. 그의 대표작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거인의 힘, 무한 능력은 한국어판 페이지 수가 각각 800쪽, 600쪽에 달할 만큼 볼륨이 상당하다. 그 내용 중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스킬, 질문을 정리한 책이 바로 이번 출간된 토니 로빈스 거인의 생각법이다. 이 책은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짧게 구성되어 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긴 여운을 담고 있다. 특히 토니 로빈스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잠자고 있는 거인의 힘을 꺼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실천해야 할 강령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읽고 나면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점검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